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결혼할 뻔할 사람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인 변호사라며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원했어요. 정확히는 남친 엄마가 요구했죠. 그래서 부동산 어플 돌려가며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 지역이며 경기도까지 30평대 아파트 집값을 다 확인했어요. 대체 얼마 정도를 하는 아파트를 남친 엄마가 요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동안 아직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저는 까무라치는 줄 알았네요. 세상에 이 수많은 아파트들의 값이 그렇게 비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엔 부자가 참 많더라고요. 남친 엄마가 원하던 강남 30평대 아파트 값은 25억이 넘던데요. 우리가 30평대를 국민평수 국평이라고 하잖아요.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평수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격은 전혀 국민 평균을 위한 착한 가격이 아니더군요. 대한민국에 25억을 턱하니 지불하고 30평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변호사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직업인가요? 여기서 웃긴 건 그 전까지 강남의 좋고 비싼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괘씸한 심보였죠. 이래저래 제 수준을 벗어나는 요구였으니 다 때려치우고 파혼해버렸어요. 심지어 결혼식 준비가 꽤 많이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단지 강남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것만이 아니고 변호사 남친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기에 눈 딱 감고 결혼까지 감행하려 했는데 지금은 파혼 선택에 전혀 후회 없어요. 통차가고 벤츠, 람보르기니, 포르쉐급의 남자를 만났거든요. 만일 결혼까지 해서 그 시모를 모시고 살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 사유로 결혼이 망설여지는 분들은 과감하게 뻥 차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차라리 결혼식 전에 용기 있는 선택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뭐. 소위 사자 직업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친 엄마가 자기 아들 변호사라며 기세 등등에서는 이것저것 돈 요구하는 걸 지켜보는 게 괴롭더라고요. 딸 가진 죄인이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바짝 엎드리고 들어가셨거든요. 아무 죄 없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인데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상견례부터 모든 가정이 어이없었네요. 제 인생이 여유 넘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젊은 처자가 별일 다 겪었구나 대견하다고 하실 거예요. 제 스스로 진짜 젖먹던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남의 인생을 간접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재미날 거예요. 저의 고난과 역경 극복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실 엘리트 화이트 칼라 남자한테 반하는 건 모전 여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멋지게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멋졌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외할아버지는 평생을 노동일하다가 돌아가셨잖아. 그걸 보면서 반드시 공부 잘하는 사람, 사무실에서 편하게 펜대 굴리며 일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나 봐. 너희 아빠와도 처음 만난 게 외할아버지가 옥상에 매단 줄에 의존한 채 건물 외벽 실리콘 쏘고 페인트 다시 칠하는데 갑자기 떨어질 뻔한 위기가 와서였지. 전 외할아버지와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신기해했어요. 다들 제가 기억하지 못할 때 돌아가신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빠가 떨어질 뻔한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거야? 와, 대단하다. 우리 아빠 완전 슈퍼맨이었는데? 옥상에 매단 밧줄이 끊어질 뻔한 걸 아빠가 옥상에 담배 피러 갔다가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해서 구해줬다더라고. 아빠 덕분에 할아버지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 혹시 그걸 누가 고의로 끊으려고 했는지 경찰 수사까지 시작되어서 내가 유일한 가족으로 경찰서에 갔다가 아빠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 검은 양복에 넥타이 맨 너희 아빠가 얼마나 멋있던지 한눈에 반해버렸지 뭐니? 그렇게 엄마 아빠는 사귀게 되고 불같이 사랑했어. 하지만 아빠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안이라 어른들이 우리 만남을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 와중에 우리 진주를 갖게 되고 아빠가 가출해서 엄마와 함께 살게 됐지.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급성 간경화로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말았어. 우리 세 가족은 사이가 더 단단해졌지. 우리 진주와 엄마 아빠는 평생 행복할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젊은 사람도 너무 쉽게 떠나버리더구나. 전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일이었거든요. 제 기억 속에 아빠는 진짜 슈퍼맨처럼 완벽하고 멋진 분이었어요. 가끔 한 번씩 아빠의 엄마인 친할머니가 와서 우리 집을 다 뒤집어 엎고 갔어요. 여전히 엄마 아빠 그리고 제가 태어난 가정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줬어요. 그런 아빠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충격에 빠진 엄마와 저 단둘이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친할머니가 장례식에 와서 난리를 쳤죠. 특히 우리 엄마를 정말 잡아 죽이려 들었어요.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니년이 기어코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내 아들 내놔라. 내 귀한 아들 내놔. 우리 엄마는 졸지에 죄인이 되어 할머니께 용서를 빌었어요. 전 그런 엄마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진주 아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릴 줄은 몰랐어요. 평생 백년해로 할 줄 알았는데 저희 모녀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옆에서 함께 울고 있던 제 손목을 이끌고 어디론가 데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주라도 내놔라 이년아. 내 아들을 핏줄이라도 데려가서 키우며 살아야겠다. 내가 손녀딸한테 잘해줄지 아닐지는 장담 못하겠다만 그래도 내 아들 닮은 손녀딸인데 데려갈란다. 그제서야 엄마도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한테 대들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진주 데려가면 저 진짜 못 살아요. 우리 딸은 내 목숨과도 같은 아이예요. 어머님이 데려가서 우리 딸한테 잘해주기나 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엄마는 제 몸이 바스라지도록 품에 꼭 안고 절대 안 빼기겠다며 다짐에 다짐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장례식장을 온통 깽판 놓고 진상 부리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제서야 안심을 한 엄마와 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내 딸 진주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평생 널 지켜줄 거야. 절대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어. 난 못 먹고 못 누리고 살아도 우리 딸은 진짜 잘 키워줄 거야. 넌 내 목숨과도 같은 아이니까. 아빠의 장례식을 마친 후 엄마와 저는 얼른 짐을 싸서 바로 서울로 향했어요. 혹시라도 또 친할머니가 찾아와서 절 뺏어간다고 으름장 놓을까 봐서요. 서울에서 어느 동네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지만 귀동냥으로 꽤 부촌인 곳을 찾아서 갔어요. 그래도 부촌에 자리 잡으면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싶어서요. 어차피 엄마와 제가 도시 빈민으로 살아야 할 것은 뻔했죠. 시골에서 아주 조그만 집 한 칸 처분한 돈으로는 이곳에서 반전세도 힘들었거든요. 별다른 기술이 없던 엄마는 세탁소 앞에 고인공고가 난 것을 보고 저와 함께 들어갔어요. 천만다행히도 그곳에 아주 인자한 세탁소 주인 할머니가 계셨죠. 엄마는 거의 사정하듯이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모녀가 시골에서 살다가 남편 죽고 시어머니가 우리 딸 뺏어가려 해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인공고대로 세탁일을 좀 하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이곳 경력은 없습니다. 세탁소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우리 모녀를 가엾게 봐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젊디 젊은 여인이 벌써 과부가 됐어? 그쪽 팔자도 나랑 비슷하게 세구먼. 그래도 자네는 나보다 낫네. 난 젊어서 온 가족 바다낚시 갔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남편이며 자식들까지 다 죽고 나만 살아났는데. 그래, 어디 갈 곳은 있고? 세탁소 뒤편에 창고방 있는데 그래도 두 사람 누울 자리는 될 거야. 갈 곳 없으면 여기서 쭉 살면서 세탁소 일해도 돼. 네, 반값은 안 받을 테니. 저와 엄마는 진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연신 감사하다며 절을 해댔어요. 엄마의 직장과 거처까지
한 번에 해결된다는 게 꿈만 같았죠. 세탁소 주인 할머니는 근처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정말 내 할머니처럼 잘해주셨어요. 수십 년을 가족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오신 분이라 우릴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전 엄마가 세탁소 일을 하는 동안 쪽방에서 숙제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며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일하는 걸 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세탁소 쪽방에 들러붙어 있었죠. 부촌이라 그런지 세탁소 일감은 정말 많았어요. 특히 부잣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들이 세탁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장사가 꽤 잘 되는 세탁소였죠. 하루는 웬 무당 손님이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일하고 있는 우리 엄마와 절 향해 알 수 없는 소리를 해댔어요. 새로운 일꾼들인가 보구만. 관상을 보아하니 남편이 일찍 죽을 팔자로구만. 맞지? 세탁소 할머니와 저 그리고 엄마 또한 깜짝 놀랐어요. 혹시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네, 맞아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네요. 내가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용하긴 하지. 내가 또 귀한 정보 하나 줄게. 과부댁은 죽을 곱이 넘길 팔자야. 그런데 어떻게든 악을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해. 그럼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거야. 저기 저년이 딸년이요? 저것도 한번 꼬꾸라질 날이 올 텐데 다시 일어서면 큰 부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들 살으라고. 알았지? 그 무당은 세탁소에 일감을 맡기고는 우리 모녀에게 윙크 한번 찡긋 날리고 유유히 갔어요. 무당의 멘트를 듣고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 모녀는 어리둥절해하고만 있었죠. 세탁소 주인 할머니가 그 정적을 깨주었어요. 아니 저 무당은 내가 과부 선배인데 왜 내 미래는 점쳐주질 않고 그냥 가는 거야? 참 이상한 옆에일세. 자, 다들 신경 쓰지 말거라. 의사로 따지자면 그냥 돌팔이일 뿐이니까. 너희 모녀는 언제나 열심히 살고 있으니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주인 할머니는 언제나 좋은 말씀만 해주셨어요. 우리 모녀에게 친자식, 친손녀딸처럼 정말 잘해주셨죠. 할머니라고는 하지만 아직 60대였기에 정정하셨어요. 김장김치를 비롯해 반찬들도 손수해서 우리 먹으라고 주시고 무거운 코트 세탁물들도 몇 개씩 척척 옮길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전 그런 할머니를 정말 잘 따랐고 가끔은 할머니의 따뜻한 아파트에서 세탁소 할머니와 단둘이 잘 때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한겨울에는 세탁소의 창고방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따뜻했으니까요. 할머니, 아파트에서 자는 건 처음인데 정말 따뜻하고 좋네요. 우와, 할머니가 진짜 내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요. 피가 섞이고 안 섞이고가 뭐가 중요하겠니? 이참에 내가 진짜 진주 할머니 하지 뭐. 엄마랑 떨어져서 이 할미랑만 아파트에서 자는 게 괜찮니? 엄마 안 보고 싶어? 지금은 엄마 안 보고 싶네요. 아파트가 워낙 좋아서 말이죠. 아이고 귀여운 강아지 같으니라고. 이 말년에 이게 무슨 복이니? 네 엄마도 진짜 내 친딸 같고 우리 진주는 진짜 내 귀한 손녀딸 같으니 말이야. 에이 할머니 무슨 말년이에요. 100살까지 사셔야죠. 이렇게 저희 모녀와 잘 지내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살이 쭉쭉 빠지시더니 말기암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그 소식에 너무 암울한 우리 모녀도 할머니의 투병 기간 동안 같이 살이 쭉쭉 빠졌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이었거든요. 세탁소 할머니는 그래도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기 전에 저희 엄마 손을 꼭 잡고 당부를 하셨어요. 진주 엄마야, 아마도 예전에 왔던 무당이 난 얼마 못 살게 보여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나 보다. 그 무당 말처럼 너랑 진주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악착같이 잘 살아내야 한다. 알았지? 난 이제 수십 년 전에 떠나보낸 우리 아들들과 남편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행복하다. 마음속으로 워낙 그리워했기에 아마도 날 서둘러 불렀나 봐. 천국에서 말야. 내 마지막 선물로 이 가게와 아파트
그리고 갖고 있던 현금을 너희 모녀에게 다 주고 떠날 테니 이걸 미천으로 삼아 잘 살길 바란다. 특히 우리 진주 잘 키워라. 진짜 내 손녀딸이나 다름없는 진주를 곧 볼 수 없게 된다니 그게 참 아쉽구나. 무덤덤하게 말씀하신 할머니는 본인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엄마한테 다 명의를 넘겨주셨어요. 엄마는 일단 세탁소 일을 중단하고 주인 할머니 간병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죠. 예전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는 제가 너무 어렸기에 진정으로 슬픔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달랐어요. 내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저희 모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유언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거처를 할머니가 사시던 아파트로 옮기고 세탁소를 조금 더 밝게 리모델링해서 운영했어요. 엄마 특유의 친화력과 꼼꼼함으로 세탁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됐죠. 시장통에서 꽤 오래 장사하다 보니 시장 상인들과도 잘 지냈어요. 특히 옆집 과일가게 사장님이 항상 신선한 과일을 많이 가져다 주시는 등 우리 모녀에게 정말 잘해주셨죠. 그 과일 아저씨는 20대에 결혼해 이른 나이에 사별하고 혼자 사는 40대 아저씨였어요. 그냥 노총각인 줄로만 알았는데 슬픈 사연이 있던 분이었죠. 그런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군요. 진주 어머님, 아니 순자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멜론 좋아하시죠? 진주도 저번에 멜론 한 쪽 줬더니 잘 먹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어머, 과일가게 사장님 또 오셨네요. 저번에 주신 거봉도 잘 먹었는데 또 이렇게나 큰 멜론을 갖고 오셨어요? 아니, 좀 흠집 있는 거, 못 파는 상품 갖다 주시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좋은 상품을 파셔야지 저희를 왜 주세요? 받으면서도 너무 죄송했어요. 우리 엄마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저씨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도통 마음을 열어주질 않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나섰죠. 아니 엄마, 과일 아저씨가 엄마 좋아해서 이렇게 좋은 과일 매번 주시는 거잖아.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참네. 우리 엄마가 나보다 눈치가 더 없네. 엄마와 아저씨 둘 다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주야, 엄마는 진주밖에 없어. 괜히 과일가게 사장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그냥 워낙 착하신 분이라 선의로 가끔 과일 챙겨주시는 것 뿐이니까. 알았지? 그분은 아이도 없으신 홀몸인데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셔야지. 전 괜히 제가 엄마 인생에 걸림돌이 된 것만 같아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탁소에 맨날 돈 자랑하던 손님이 찾아왔더군요. 이거 몹이 진짜 비싼 거야. 무려 2천만 원짜리라고. 내 남편이 해외로 출장 갔다가 사준 거예요. 그러니 이거 털끝 하나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알았지? 야, 근데 여긴 장사가 잘 되는 세탁소라서 그런가 왜 노시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전 속으로 또 재수없는 아줌마가 찾아왔네 라고 생각하고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어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세탁소로 돌아왔어요. 세탁소 마감하는 시간이라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세탁소 쪽방에 누워 계시더군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시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뭔가 이상했어요. 세탁소 천장에 걸려있던 수많은 옷들이 거의 없어지고 엄마의 입에 약간 거품이 흐르고 있었죠. 전 엄마를 계속 깨워봤지만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얼른 일어나 보세요. 전 너무 놀란 마음에 옆집 과일가게 아저씨한테 SOS를 청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세탁소에 옷도 거의 없고 엄마가 방에 쓰러져 계신다고요. 어떡해요? 뭐라고? 아니 순자씨가 갑자기 왜? 진정해라 진주야.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할게. 과일가게 아저씨는 119를 직접 불러주고 응급처치도 해줬어요. 엄마는 정신을 차릴 듯 못 차리는 형국이었죠. 응급실에 가서 겨우 정신이 돌아왔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어요. 깨어난 엄마가 이렇게 진술을 하더군요. 맨날 돈 자랑하던 그 여자가 고급 모피를 세탁해달라며 맡기고는
나한테 드링크 하나를 줬어요. 피곤한 맘에 저도 다 들이켜버렸죠. 그런데 그 후로 앞이 핑핑 돌고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여자가 사기꾼인 게 확실했어요. 악질인 것이 엄마에게 독한 수면제를 주고서는 세탁소에 옷까지 날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행방이 묘연하여 잡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둘째, 엄마가 손님들에게 다 배상해줘야 할 위기에 처했어요. 부천이었기에 고급스러운 비싼 옷들이 많았는데 우린 딱히 보험에도 들어놓은 것이 없어서 우리 돈으로 다 갚아줘야 했어요. 엄마는 매우 난감해했지만 책임감 있게 다 갚아주기로 결정하셨어요. 동네 장사인데 신의를 잃으면 안 된다면서 말이죠. 세탁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유산 중 세탁소는 유지하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모두 변제하기로 했어요. 대신 우린 전세로 계속 살 계획이었죠. 과일 가게 아저씨는 우리 모녀가 이 지경이 돼버린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 계속 상황을 물어보셨어요. 엄마는 아저씨한테 모두 다 말했죠. 살고 있는 아파트 팔고 저희가 전세로 전환해서 살면서 차액으로 옷값 다 갚으려고 해요. 돈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죠 뭐. 에휴, 우리 모녀에게 아파트 남겨주고 돌아가신 세탁소 할머니께 참 죄송하기만 하네요. 순자씨, 아파트 팔지 말아요. 내가 돈 빌려줄게요. 서울에서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어려움 안 당하고 살 수 있어요. 나도 코딱지만한 집이지만 내 집 마련해 놓으니 든든하더라고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어떻게든 다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여유 생기면 갚아도 돼요. 이자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엄마는 아저씨의 제안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여 흐느껴 울었어요. 엄마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제안에 면목이 없어 대답도 못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괜히 엄마가 우니까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군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과일 가게 아저씨가 너무 고마웠어요. 평소에 절 보면 환한 미소로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진짜 고마웠고요. 전 아저씨한테 달려가서 매달려 안고는 제 속마음까지 다 말했어요. 아저씨 감사해요. 먼저 우리 엄마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근데 아저씨, 우리 아빠 해주면 안 돼요? 나 아저씨 같은 아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과일도 많이 먹고 나한테 잘해주고 맨날 목마도 태워주고 말이죠. 아저씨, 우리 엄마 좋아하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사는 게 맞잖아요. 내 말 틀렸어요? 저의 당돌한 제안에 우리 엄마와 아저씨는 또 얼굴만 빨개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저의 제안대로 엄마와 과일 가게 아저씨는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든든한 아빠가 생긴 거죠. 그때 그 바람만큼 후회 없는 바람은 없었네요. 용기 내어 제 속마음을 말해서 엄마 아빠의 오작교가 되어준 게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결혼식도 하기 전부터 전 과일 가게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새아빠란 단어도 싫더라고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았어요. 우린 한 가족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쌍둥이 동생을 낳아줬어요. 저와 나이 차이가 매우 많이 나는 동생들이었으므로 제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잘 키워줬어요. 엄마는 세탁소 일로 아빠는 과일 가게 일로 항상 바빴으니까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꽤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비록 서울대는 아니지만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공부한 것 치고는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가서 알바도 열심히 하면서 예쁜 옷도 몇 벌 사입고 또각 구두도 신고 다니니 아주 가끔 모델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제 키가 170cm가 넘게 컸거든요. 하지만 그냥 회사원이 돼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모델 일은 생명이 짧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 세탁소가 있는 시장의 한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하나 찍어주면 우리 가족 사진을 공짜로 찍어주겠다는 제안이 왔어요. 대신 제 증명사진을 스튜디오 밖에다가 걸겠다면서 말이죠.
전 가족사진 공짜로 찍을 생각에 바로 오케이 했어요. 사진관 사장님의 제안대로 우리 가족과 제 증명사진을 찍고 시장 스튜디오 밖에 우리 사진들이 떡하니 걸렸어요. 길을 지날 때마다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대뜸 그 사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혹시 사진관 관계자분이세요? 전 여기 세탁소집 딸내미예요. 사진 관련해서 무슨 일 있나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거기 근처 진주 세탁소 사장님 따님이셨군요. 저 그곳 가끔 이용했었는데 양복 몇 벌 드라이클리닝 맡긴 적 있습니다. 아참, 제 이름은 박재준이고 강남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엔 저희 엄마가 살고 계셔서 종종 가곤 합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저 변호사예요, 변호사. 서초동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 동네 사진관을 지나다가 밖에 걸린 진주씨 사진을 보고 너무 예뻐서 사진관 사장님께 좀 여쭤봤어요. 결례인 줄 알면서 진주씨에게 이렇게 전화까지 했네요.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꼭이요. 모르는 남자가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게 좀 찜찜했어요. 사진관 사장님께서는 개인정보를 왜 그리 쉽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셨는지 살짝 원망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는 그래도 큰 의심은 안 되더군요. 그 후로도 계속 연락 오고 문자 오고 카톡 오는 바람에 속는 셈 치고 한번 만나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이 남자 장난 아니더군요. 제가 본 남자 중에 가장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제가 170이 넘으니 웬만한 남자 키 갖곤 성에 안 찼는데 이 남자는 무려 186cm였어요. 얼굴도 조망만하고 이목구비도 수려했어요. 첫눈에 띠용 하고 반해버렸죠. 그 남자의 이름은 박재준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7살 정도 많은 30대 초반이었어요. 재준 씨도 절 실제로 보고 괜찮았는지 우리 마음은 통했고 그날부터 사귄 지 1일이 되었죠. 그때쯤 항상 제가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남친과 연애를 하면서도 취업 준비까지 하느라 진짜 바쁘게 지냈네요. 다행히 원하던 것 중 하나에 취업이 되었고 바랬던 대로 따박따박 월급 받는 회사원이 되었죠. 남친은 평소에도 강남에 사는 변호사라는 걸 워낙 강조해서 엄청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남친이 혼자 살고 있다는 강남집에 다다르니 웬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 여기 자기네 집 맞아?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신발은 또 왜 이렇게 많고? 아, 그게 말이야. 내 방이 있긴 한데 쉐어하우스라고 10몇 명이 한 집에 같이 사는 시스템이야. 부엌이랑 거실도 공유하고 말이야. 진주한테 딱히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월세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싸서 택했어. 참네. 자기야, 이런 걸 뭐하러 속여. 혼자 산다는 거 강조했었잖아. 젊은 사람이 돈 아끼는 게 뭐 그리 큰 놈이라고 이런 걸 속여? 절약하면서 사는 게 좋지. 자기가 편하면 아무 곳이나 오케이지 뭐. 진작 쉐어하우스에 산다고 말했어도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꽤나 짠순이기 때문에 허세 있는 사람 딱 질색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친 엄마였어요. 남친이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얘기를 일찍이 꺼내더군요. 저도 이미 취직을 한 시점이었기에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선 혼자 살고 있다는 남친 엄마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남친이 변호사 월급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쉐어하우스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친 엄마 때문이었어요. 호러미인 본인 엄마가 불쌍해서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데 워낙 씀씀이가 크다고 하더군요. 혼자 살면서 써봐야 얼마나 쓰겠나 싶어 집에 찾아갔는데 남친 엄마 집 문을 열자마자 아주 놀라 자빠질 뻔했네요. 원룸이었는데 중앙엔 사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양쪽 벽으로는 크게 짜여진 수납장에 빽빽이 명품이 천장까지 닿아 있었어요. 저도 TV에서만 봤던 수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이 색깔별로 다 있더군요. 너무 당황했지만 놀란 감정을 숨기고 태어난 척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진주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 방이 좀 어두운데 제가 커튼을 좀 열까요? 바깥에 햇볕이 참 따뜻하거든요. 남친 엄마는 첫 만남부터 신경질적이었어요. 야, 어디 남의 집에서 커튼을 연애만에 해? 직사광선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애기들 가죽 다 바래진다고? 전 애기가 있다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다시 물어봤어요. 헉, 어머님, 이 집에 애기들이 있나요? 어디 애기들이 있죠? 진짜 애기 말고 여기에 있는 수백 개의 내 명품 백들과 명품 구두들이 다 진짜 가죽으로 만든 소중한 내 애기들이라고. 이것들이 다 얼마인 줄이나 알아? 듣자 하니 너 세탁소집 딸이라며. 니네 아빠는 과일집하고 말이야. 아, 말 안 해도 비디오지. 명품관 근처에도 못 가본 하층민임이 분명해. 탤런트 뺨치는 내 변호사 아들을 너 같은 여자애한테 준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쯤 됐으면 그만 이 자리에서 나가주지 그러니? 우리 아들과도 헤어지고 말이야. 넌 눈치코치도 없니? 전 화가 났어요. 코딱지만한 원룸에 살면서 한 사람 누울 자리도 부족한 공간에 명품 백을 머리에 이고 자는 꼴이라니. 그러면서 나에게 하층민이라 칭하다니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 돈 다 재준 씨가 변호사 일해서 벌어다 준 돈으로 사신 거 아닌가요? 차라리 저 백들 다 팔아서 방을 한 칸 넓히시는 게 건강에도 좋겠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눈 부릅뜨고 남친 엄마한테 대들고 있는데 띵동 하고 벨이 울리더군요. 남친 엄마가 나가봤더니 원룸 건물 주인인 것 같았어요. 아니 아줌마, 저기 명품 백들 저렇게 쌓아놓을 돈은 있고 집 월세 낼 돈은 없는 거야? 이거 너무하잖아. 맨날 아들내미 변호사라면서 자랑만 하면 뭘 해? 월세도 못 내는 걸. 나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얼른 내든가 방 빼든가 하라고. 남친 엄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며 모욕하더니 슈퍼갑인 건물주에겐 깨갱하는 모습이었죠. 남친은 아들 입장에서 자기 엄마가 난처해 보였는지 본인이 나서서 상황 정리를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변호사인 거 잘 아시죠? 제가 돈 열심히 모아서 엄마가 밀린 월세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설마 변호사인 저를 못 믿으시는 건 아니죠? 자, 여기 명함 하나 드릴게요. 살다 보면 법률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기 마련인데 그때 저 찾아오시면 무료 변론 해드릴게요. 그러니 저희 엄마 사정 조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신 꾸벅이며 죄송하다던 남친을 보고는 원룸 주인은 더 이상 큰 소리 안 내고 돌아갔어요. 남친이 변호사라 그런지 말은 잘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빨로 본인 엄마를 좀 설득해서 사치 습관을 고쳐야 돈이 모일 텐데 자기 엄마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 같았어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가 밀린 월세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오늘은 저랑 진주 그만 가볼게요. 그런데 엄마, 저 꼭 진주랑 결혼하고 싶어요. 제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허락해주세요. 다음에 상견례 자리 마련해 볼게요. 남친 엄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허락해 줬다더군요. 막상 결혼 허락을 받고 나니 저런 여인을 심호로 맞이해야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집 쪽에선 제가 남친과 결혼한다니까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마도 전문직이니 더 환영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친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결혼 준비는 진행되었고 상견례만 남겨놓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커플은 가장 중요한 신혼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 아무 데서나 월세살이해도 괜찮은데 남친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식장만 예약해놓고 정작 살 집은 왜 알아보지 않는 거야? 내가 대신 알아볼까? 자기 월급 얼마나 모아놨어? 로펌 연봉 꽤 된다고 그랬었잖아. 난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한 5천 정도 모았어. 진짜 택시 한 번 안 타고 여행 한 번을 안 가고 모은 돈이야. 나? 실은 마이너스 통장만 갖고 있어. 너무 실망하지 마. 앞으로 열심히 모아볼 거야. 그런데 신혼집은 아마
우리 엄마가 원하는 바가 좀 있으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변호사다 보니 그건 상견례 때 결정짓도록 하자. 명생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년간 한 푼도 못 모으고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니 머리가 띵해졌어요. 신혼 때는 원룸에서 월세로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를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도 생각해 놓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돈어른 귀한 사이를 맞이하는데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저희 딸내미가 대기업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5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니 그 돈으로는 혼수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부부가 경기도에 30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 딸 신혼집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도 사위랑 딸내미 공동명의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돈어른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떠긴 뭐가 어때요? 경기도? 참네,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라고? 변호사인 내 아들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강남 30평대 아파트 아니면 내 아들 결혼 못 시킵니다. 무조건 강남입니다, 강남. 전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 자리에서 부동산 어플을 켜고 남친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어머님, 강남 30평대 아파트 가격 보세요. 25억이 넘는다고요. 변호사가 그리도 대단한 직업인가요? 재준 씨도 아마 25억 벌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드디어 명확해졌네요. 저도 이 결혼 안 할랍니다.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모시면 골이 아프겠네요. 엄마 아빠 얼른 일어나세요. 집에 가자고요. 재준 씨, 우리 결혼이고 뭐고 다 쪽네요. 우리 관계 여기서 끝이라고요. 전 모두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고 우리 가족만 데리고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남친이 제 원피스 자락을 끌고 가지 말라고 버텼지만 손을 탁 치면서 말했죠. 난 씀씀이 해픈 사람 딱 쥐색이야. 우리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아마 시어머니 명품 백 사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거야. 난 감당 못해. 아니, 감당하기도 싫어. 그냥 쿨하게 헤어지자고. 이렇게 선언하고는 우리 관계를 쪽냈어요. 남친 연락을 다 차단해버려서 그 후로 남친에게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한참 지나서 전 30대가 되었고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운이 좋게도 진짜 강남 찐 부잣집 외동아들이었죠. 돈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인 줄 사귈 땐 몰랐네요. 그래도 전 최대한 제 몫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가정주부로 제 능력을 썩히기 싫었어요. 맞벌이를 하고자 결혼 후 가사도우미를 한 명 더 채용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을 치울 사람이니 제가 직접 면접을 봤죠. 그런데 면접 보기로 한 가사도우미가 30분이나 늦게 오더군요.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 뻔뻔한 아줌마에게 한마디 해주려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바로 전에 상견례까지 했던 남친 엄마였던 거예요. 사치가 매우 심했던 바로 그 여자가 맞더군요. 그 아줌마도 절 보고는 깜짝 놀랐죠. 아니, 너도 여기 가사도우미 면접 보러 왔냐? 네가 강남의 대골 같은 집에 웬일이냐? 참네, 내가 남편이랑 여기 집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소이다. 여기 내 신혼집이라고요. 아줌마야말로 변호사 아들 두고 왜 여기 파출 보러 왔어요? 내 아들도 다 망해버렸어. 웬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 변호사 자격정지 먹고 감옥에 가 있다. 다 지인 잘못 사귄 탓이지. 아유, 불쌍한 내 아들. 명품 백이고 뭐고 다 팔아도 생활이 안 되더구나. 거렁뱅이가 다 됐지 뭐냐. 아, 내 팔자야. 충격적인 그 집 상황을 들으니 좀 놀랐어요. 한편으론 약간 쌤통이란 생각도 들더군요. 어쨌든 나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내 집에 와서 신세 한탄하는 이 아줌마가 꼴보기 싫었어요. 얼른 나가세요, 아주머니. 면접 탈락이에요. 전 성실한 아주머니 원해요. 안 그래도 다른 집보다 시급도 훨씬 높게 쳐주는데 아줌마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얼른 나가요. 전 남친의 엄마는 제 팔을 붙잡고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며 빌었어요. 아유, 진주야.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고 있었으면 네 이름도 잊지 않았겠니? 한 번만 내 사정을 가엾게 여기고 날 좀 채용해주지 않겠니?
이 정도 월급 주는 곳 없더라. 내가 일 열심히 해볼게. 어? 제발. 전 매몰차게 거절하고 전 남친 엄마를 집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군 건 아마 제 인생에서 처음인 것 같네요. 이 사실을 남편에겐 당연히 비밀로 했고 엄마 아빠에게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진주야, 잘했다. 우릴 무시했던 작자들한테 최고의 복수를 했구나. 우리 진주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니고 뭐겠니? 저도 긍정적인 아빠처럼 생각하려고 해요. 열심히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 하층민이니 뭐니 잔뜩 모욕 줘놓고 본인이 나락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동정심 따윈 생기지 않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험한 일 당하거든 나중에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주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의 파란만장했던 결혼 전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저 평탄한 인생이 최고인 거죠.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평안한 인생을 즐기시길 기원할게요. 모두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